예, 개혁신당에 대한 어떤 그런 젊은 세대, 특히 국민들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제보가 오늘 들어왔던 건이 바로 그 지금 현재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층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첫 집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큰 화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2020년에도 삼성전자의 실질적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께서 무노조 경영, 비노조 경영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입장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실질적인 노조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삼성전자 차측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해줄 것을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저희가 당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다룰 것이고, 경제 성장 또는 기업의 성과와 같은 과실이 항상 그 구성원들에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분배되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원칙이고, 이것은 헌법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지켜지도록 앞으로 정치권에서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 측에서도 기업의 경영 활동에 있어가지고 국외에서 받고 있는 불합리한 점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개혁신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입법을 통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 이게 인재 유출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업 측에서도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산업 스파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기업의 입장에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지금까지 외국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에 비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던 부분, 그리고 같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낮은 임금이나 노동 조건 하에서 일해야 됐던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기업이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는 그 메시지를 앞으로 꾸준히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의 3명 의원들의 상임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끝까지 이 문제에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전당대회를 이제 하기로 또 의결 절차를 마쳤습니다. 1인 2표제를 바탕으로 해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하도록 저희가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게 다만 집단 지도 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결국 그 사무총장과 그리고 또 연구원장 등의 인사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1인 2표제이긴 하지만은 단일성 지도 체제에 가깝게 그 어떤 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명실상부한 공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거 과정 중에서 편의상 저희가 당 지도부가 운영되었던 측면도 있지만은 앞으로 100년 정당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민주적이고 그리고 또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그런 당 구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대표님, 오늘 그 노동가치 강조하셨는데 당청에서 좀 삼성전자 노조랑 좀 협의하거나 노조 지원할 생각도 있으신지? 우선 오늘 아마 1시로 예정되어 있는 그 노조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사측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선 사전적인 발언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 결과가 만약에 충돌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된다면은 그거는 또 사측과 그리고 노동조합 양측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보고 또 개입할 의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노동권이나 아니면은 경제민주화 조항 같이 헌법적으로나 법적으로 이런 정치권이 살펴야 될 부분이 아닌 그런 기업 고유의 경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또 최대한 기업 경영의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혁신당에서 지금까지의 정당들과는 다르게 세밀하게 접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홍준표 총리 이제 그거 하셨는데 혹시 비서실장 인선을 추천하신다는 어떤 건지? 인사권 또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특히 의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총리와 다르게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고유 인사권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보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모 언론의 보도로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원희룡 전 장관이 거론된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물론 원희룡 전 장관께서 고사하시겠지만은 저는 이게 딱 언론에서 저희가 접했을 때 너무 황당한 인사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인사의 처지와 그리고 그 인사의 이력과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고르셨으면 좋겠다. 정무수석에게 지금 강조되는 정목이라고 하면 야당과의 협치일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추천되고 또 선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느 때보다 정무적 조정 능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물론 권력의 누수나 이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비서실장으로 굉장히 본인과 합이 맞는 인사만을 이렇게 고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대통령께서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협치의 틀을 만드는 상징적인 인사로서 비서실장도 선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양정철은 아닙니다. 예.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운영위원장이랑 법사위원장 운정이 다 가져가는 게 맞다고 개인적 의사를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보탤 말씀 있으신가요?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이번에 험지 출마를 통해 가지고 21대 국회, 22대 국회에는 참여하지 못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견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또 원내대표가 선출되게 되면은 그분이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원내대표님이 물론 홍익표 현 원내대표님의 의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겠지만은 그분의 의사를 중심으로 범야권에서 아마 그런 협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보유했다고 해가지고 국회가 일방 운영을 통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라는 공간은 철저하게 제1원칙은 협의고, 그 다음에 협의에 의한 협상 타결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이 너무 두서없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언젠가는 소수정당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야 관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겠다 한다면은, 저는 그렇다면은 패스트 트랙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가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 봅니다. 운영위와 법사위를 모두 가지고 패스트 트랙 권한까지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또 거기에 맞서서 거부권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면은 이것은 국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 권한,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야당이 보유한 권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보유한 거부권, 그리고 또 운영위와 법사위에서의 어떤 통제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발휘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협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바로 따르면은 저는 또 엄청나게 빈번한 패스트트랙의 활용과 엄청나게 빈번한 거부권의 활용이 예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그 국회 운영의 방식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민이 네 번째 비대위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당대표 출신으로서 좀 어떻게 지금 상황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한 말 중에 지금 여권에 대해서 한 말은 거의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소름 끼치는 것 같은데, 환자는 서울에 있다, 환자는 용산에 있다. 예, 그게 사실 지난 강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제가 그 당시 여권의 의원으로서 했던 진단이었는데, 저는 지금도 맞는 진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을 누굴 세운다 한들 작금의 위기는 여권이 타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누누이 약속 대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에는 진짜 국민의 편에 서서 용산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은 비대위원장을 누굴 세워서 약속 대련을 한들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과거의 동료인 젊은 정치인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들의
확실한 의사 표현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지금 당선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고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국민의힘에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당선인들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이번에 죽다 살아난 분들 일어난 분들은 지금 확고한 의사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본인들이 당선되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작금의 위기를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